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투자론. 자, 앞 시간에 우리가 투자론에 대해서 그 위험과 수익률까지 했어요. 네, 교재 페이지가 26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268쪽 보겠습니다. 자, 268쪽에 보면 자, 거기에는 뭐냐면은 투자자 자,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있습니다. 태도라는 것은 형태, 모양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있을까를 부르는 건데, 그래서 해모적 투자자 있습니다. 위험을 싫어한다는 거죠. 해모. 그 다음에 위험을 우리가 뭐냐, 해모적인 문제를 회피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회피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험을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선호자 있습니다.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을 중립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모, 선호, 중립인데, 대부분 위험의 투자자는 위험 해모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는 뭡니까? 위험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위험 해모자다 이렇게, 그를 위험 회피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위험은 선호자라는 것은 그게 보면은 일단 수익이 있다면, 돈이 된다면, 예, 그래서 높은 수익이 존재한다면 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고수익이 있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감수하는 게 아니고 감수한다. 네,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 중립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투자자의 부동산 대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수익이 존재한다면 본인은 뭡니까? 수익이 소구 수익,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에는 관계없이 투자 대상에서 수익이 있다면 투자하겠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에만 의지하는 사람, 기대 수익률. 예. 그래, 기대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위험 회피자는 위험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위험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사람은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에 대해서 뭘 요구한다? 보상을 요구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뭔데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수익이 있다면 무조건 투자하겠어. 예, 감수하겠어. 수익이 높은 수익이 있다면 위험도 감수하겠어. 이 개념이고, 위험 중립자는 기대 수익률만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 기대 수익률만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 그리고 위험 해미자는 위험이 있다면 거기에 위험의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 됐나요? 그러면 위험 해모자는 그게 위험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얼마를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나눠지는데, 여기선 보수적 투자자 있어요. 보수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자,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만큼 위험이 있고 이만큼 위험이 있다면, 동일한 위험하에서 보수적 투자는 위험의 대가를 많이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 투자는 위험의 대가를 적게 요구하는 사람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울기로 나타내는데, 보수적 투자는 여기서 요 점을 이거니까 가파르다라고 말하고, 공격 투자자는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그 부분을 내가 설명했던 것을 여기서 맞게 안 돼 있으면 저거를 핵심을 잡아요. 용어를 익힐 때, 자, 위험 해보자. 자, 1번 있죠. 회피자인데 거기서 뭐가 있어요? 보상을 받고자 하는 유행이라 했죠.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면 보상을 반드시 요구한다. 그럼 보수를 요구하는데 요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보수적 투자자고, 그 다음에 위험을 적게 요구하는 사람은 공격적 투자자다 이것이고, 그 위험 선호자는 수익이 있다면, 돈이 된다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하는 사람이고, 중립주투는 기대 수익률만 의존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269쪽에 보면 위험 해모적 행동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있어요. 269쪽에 보면은 그게 그 방가로 2번 있어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위험 해모자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했죠. 그거는 대가가 뭐냐, 수익이라고요. 수익을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위험의
높으면 그만큼 뭐 더 대가를 요구하니까 수익도 높아집니다 하는 거죠. 되나요? 근데 여기서 위험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떤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까요? 라는 건데 그 요구 수익률이 있고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수익을 많이 요구하는데 요 위험적인 문제를 우리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합니다. 다시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피할 수 없다. 그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 자, 비체계적 위험은 본인에 대한 위험이에요. 투자자 본인에 대한 위험이에요. 그럼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수익 관계는 상쇄 관계인데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많이 요구한다. 그러면 이 관계가 비례하죠, 비례. 그래서 이거를 상쇄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비례 관계 있다. 위험과 기억해 보니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다? 비례 관계 있다. 거기서 비례되는 위험이란 것은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넘겨서 270페이지. 자, 여기서 용어를 빨리 가면서 여러분 반복해 용어를 익히는데 집중하세요. 예. 그리고 첫 듣다 보니까 용어가 안 돌면은 그 자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익률 중에서 사전적 수익률이 있어요. 투자의 결과를 놓기 전에 미리 투자자가 바라는 수익이 두 가지 있는데 투자자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고 투자 대상에서 오는 수익은 기대 수익률이다. 이렇게 앞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 자, 기본적 내용을 볼 때 요구 수익률은 뭐냐? 투자자의 수익률이다 하는 거죠. 투자자 수익률이고 이 투자자 수익률의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느냐? 투자 가치와 관련돼 있다 하는 거죠. 투자 가치와 관계돼 있고 그럼 투자자가 투자니까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돈을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수익률이라 말을 썼지만 뭐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하는 거죠.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바라는 수익이 다 사람이 같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은 다 바라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요구 수익률은 다르다. 그럼 이거는 주관적이라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주관적 가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 요구 수익률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할 때 무위험률이 있어요. 무위험률 있어요. 무위험률. 자, 그 다음에 무위험률 이건 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위험 할증률 있어요. 위험 할증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이라는 거예요. 무위험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든 을이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일정 기간을 맡겨두면 은행은 거의 망하지 않죠. 그럼 누구나 보장되는 수익을 무위험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행과 정기예금 이자율이 있어요. 정기예금 이자율하고 나라가 돈을 빌리는 게 있어요. 나라가 국가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어요. 그걸 국채 공채입니다. 그럼 회사가 돈을 빌려가는 채권을 발행하면 사채인데 그 사채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죠. 대부분 나라는 안 망하죠. 그래서 나라가 돈 빌려가는 게 뭐다? 국채, 공채에 대한 이자율을 가고 은행이 안 망하죠. 은행에 맡겨둔 돈, 그죠? 그것을 무위험률입니다. 그래서 무위험률은 뭡니까? 이자인데 어디에 맡겨둔 거다? 나라, 국공채와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그냥 지나면 자연스럽게 은행에 맡긴 돈들이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 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면 이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자가 똑같은 수익을 발생하겠죠. 똑같은 수익을 발생하겠죠. 그리고 위험 할증률이 있어요. 자, 요 위험 할증률은 방금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나누는데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피할 수 없다는 것은 투자자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장 자체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대부분이 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면 피체계적 위험은 본인에 대한 위험, 투자자 본인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내가 너 투자한테 위험이 있으니까 나에게 달라. 그래서 요거는 모든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인데 이 위험 대가가 무슨 위험이냐? 체계적 위험입니다.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즉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하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가 방금 뭐였어요? 위험 회피자들은 보수적 사람도 있고 공격적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요구하는 사람이 정도가 다 다르니까 이거는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구 수준이라면 일단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을 기본적으로 둘 수 있다. 그래서 270페이지 무위험률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위험 할증률 개념을 설명드렸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내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사업이 잘 될 거야. 그래서 내게 더 이익을 준다면 오히려 뭡니까? 마이너스를 시켜줘야 돼요. 깎아줘요. 내가 다른 투자자보다 너에게 투자하니까 다른 투자보다 이익이 많이 생긴다면 나는 기분 좋잖아요. 그럼 바라는 수익을 좀 깎아주는 거고. 그런데 내가 투자하는 투자처가 다른 투자자보다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더 팔아야 되겠죠. 너 투자처는 여기보다 더 위험해. 더 줘. 이렇게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 상승을 가져온다면 깎아주고 가치 하락을 가져온다면 뭡니까? 더 요구하는 거. 그래서 가치 하락을 가져오는 것을 더 요구한다 했죠. 네, 가치 하락을 가면 추가적으로 요구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무슨 책? 인플레이션이고 반대 가치가 상승합니다 하는 거죠. 이거는 디플레이션. 예, 화폐 가치가 상승 효과를 가지는 건 디플레이션. 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요 두 개만 알아두면 되지만 요거까지 간단히 두면 돼요. 자, 그다음 넘어서 자, 그다음 원 4번 비례관계 이제 들어볼까요? 이제 272쪽입니다. 자, 272쪽에 이거는 위험 투자자의 위험 분석인데 가로 1번이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있어요. 위험과 수익의 측정. 자, 그 위험과 수익적인 문제 나타날 때, 자,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위험을 해결해야 되겠죠. 위험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위험을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곳에 투자해서 위험을 해결한 것이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산하면 이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분산은 뭐다? 위험을 나타내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위험은 또 뭐냐면은 A 투자 여러 투자자가 있어요. A 투자, B 투자, C 투자, D 투자 여러 투자가 있는데 A 투자에 대해서 이익과 B 투자에서 수익이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차 있어요. 오차. 이거를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해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구하는 값이지만 우리가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노니까 여러분은 분산과 표준 편차는 뭘 한다?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구나.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A와 B의 차이인데 표준 편차가 오차값이죠. 오차. 그럼 편차값이 크면 위험이 높다는 겁니까? 낮다는 겁니까? A는 B보다 표준 편차가 커. 그럼 위험이 더 높다는 거야. 표준 편차가 적어 오차가 적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위험이 낮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표준 편차가 높으면 위험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으면 위험이 낮다는 거예요. 분산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 있는데요.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는 투자 대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익률이라 말을 쓰지만 여기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이건 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투자는 투자니까. 수익률이라 말하지만 이거는 비용을 나타내는 개념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투자 대상에 대한 수익이라고요. 그럼 투자 대상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돈을 쓰는 사람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응? 돈을 가진 사람이 투자를 할 때 투자에서 발생하죠.
예. 그래서 투자 대상의 수익률로서 우리는 이것을 보다 기대 수익률이 한다.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 나중에는 이 기대 수익률을 다르게는 내부 자체, 내부 수익률이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이 기대 수익률 값을 나타낼 때 우리는 뭘 하느냐? 그 투자 사업이 있어요. 그럼 투자 대상이니까 투자 사업이죠. 그러면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자,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기간이 개최되겠죠. 그러면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분석을 해 본다고요.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가 종료될 때까지 분석해 보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한다고요. 뭐죠? 한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 그걸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이라 말을 우리는 상황이다 할 수도 있고 확률이다 할 수 있고 됐나요? 사건, 상황, 변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전체 사업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적 일어나는 사건들을 분석해 가요.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이 상황. 그래서 상황을 2개로 만들 수도 있고 상황을 3개로 만들 수도 있고 4개, 5개, 6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우리가 확률 이렇게 합니다. 뭐라?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확률. 그럼 퍼센트지 확률은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떨 때는 기간 중에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기간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도 어떨 때는 아주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어떤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총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분석해 봤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B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C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그래서 요 사업 전체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3가지만 나눴네요. 3가지. 그럼 요 일어날 수 있는 확률 퍼센트를 했을 때 이 전체가 더하면 이 확률을 더하면은 몇 프로가 돼야 돼요? 이거는 100%가 돼야 되죠. 자, 전체 기간이니까. 지금 전체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있고 B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있고 C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3개를 준다면 요게 확률을 더했을 때는 100%가 되죠. 확률은 100% 값이다 그죠. 그 100% 중에서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A가 발생할 때의 일어날 수 있는 수익률이 있겠고 C가 일어날 수 있는 수익률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수익률은 이 전체 기간 중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곱한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요 수익률에 대해서 100% 값에서 요 퍼센트만 발생하니까 그 수익률을 곱해요. 여기서 A의 수익률 넣어요. B의 수익률 넣고 C의 수익률을 넣어요. 이거를 다 더한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기대 수익률이 한다고요.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대상이 온다 했죠? 그러면 이 투자 사업 전체에 대한 수익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사업 전체 예상이니까 투자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이 분석하고 그 확률에 대해서 수익률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걸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이 수익률을 다 뭐한다? 더한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수익률을 각각 계산해 더하는 것을 가중평균이라고 해요. 무슨 평균? 가중평균. 그래서 우리는 기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냐? 가중평균 수익률입니다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세요 하면은 이 공식이 끝이에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세요 하면은 이것이 확률 곱하기 수익률을 더한다. 이것이 기대 수익률 산출 끝이에요. 확률 곱하기 수익률 더한다. 이게 그래서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표현을 하지만 수익은 투자 대상 수익으로 평균 수익률, 가중 평균. 그리고 평균하면 수익이구나. 평균하면 수익이구나. 이거를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3쪽에 그래서 273쪽에 보면은 그게 예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밑에 예제 문제가 있는데
상가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을 때 그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8% 간다. 자, 방금 기대 수익률 8%라는 것은 각 확률에 대한 수익률을 다 더해서 몇 프로 됐다고요? 8%가 됐다고요. 8%가. 그러면 정상적 경제 상황의 경우 가로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있는데 우리가 2년 전에 났다고요. 작년 말고 재작년에 30% 났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관적이다. 그리고 정상적 낙관적 있죠. 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세 가지로 줬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률은 전체 사업기간 중에 사업이 비관적인 확률은 20%가 발생한다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40%가 되고 낙관적이다 하는 것은 40%예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니까 지금 몇 프로가 된 거예요? 100% 비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라는 것은 사업기간 전체를 말하고 사업기간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들을 이렇게 분석했다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익이 있는데 그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있죠. 자, 저기는 얼마가 됐어요? 4를 주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 줬느냐? 10이 줬어요. 그러면 방금 내가 하고 있느냐? 이 확률이 있고 수익률이 있죠. 그러면 확률과 수익률이 나와서 각 수익률이 논다 했죠. 이 수익률을 다 더한다고 했어요. 이 수익률을 다 더하니까 그게 기대 수익률이 있죠. 이 값이 지금 몇 프로를 했어요? 8%네요 있어요. 8%. 됐나요? 그러면 요거는 이비 값이 있잖아요. 요거는 결과적으로 4%니까 0.8이 되죠. 20%에 대한 4%니까 결과적으로 이 4%가 기준이 돼요. 4%에 20이니까 이거는 0.8%가 나옵니다. 0.8%. 그럼 알고 있는 값 10%에 대한 40이니까 이거는 몇 프로? 4%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퍼센트 나는 계산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 계산기 두드리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방법 논리를 알면 되는 거지. 내가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못한 것들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 계산기 들어가지고 두드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뭡니까? 두 가지 알았죠. 전체까지 8%니까 이 두 개 합이 4.8%죠. 그럼 4.8% 빼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3.2%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3.2%니까 이거 요거 값은 나누면 되죠. 그럼 요것도 얼마입니까? 8% 되겠네요. 이거는 8% 되겠네요. 48, 32. 3.2를 4로 나누면 되죠. 48, 32.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곱셈이잖아요. A 곱하기 B가는 만약에 C 값이 있는데 지금 알고 싶다. 그럼 그럼 이것을 알고 싶다면 이거를 넘기면 된다. 그럼 넘기면 C 나누기 A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똑같은 거야. A 곱하기 B는 C다. 그럼 A를 물었다. A를 물었다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항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없애면 C 나누기 B다. 됐나요? 요거를 항상 알면 돼요. 자, 넘겨서 자, 그 다음에 274쪽. 자,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만 투자로는 하나하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투자로는 하나하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내용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로는 동의어가 많다는 거예요. 동의어가 많다. 그리고 투자로는 또 공식이 많다. 그러니까 이 투자론 자체만 가지고 우리 시험에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274쪽에 평균 분산 결정법 있죠. 자, 용어를 평균이라 말이 나왔네요. 그리고 분산이라 말이 나왔네요.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이다 이렇게 말했죠. 조금 전에 우리가 평균은 뭐를 의미한다 했어요? 여기서 말했죠. 평균은 뭘 의미한다? 수익을 나타낸다. 평균은 방금 수익을 나타낸다 했고, 그것을 뭘 의미한다?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구나. 됐나요? 그러면 결정법이라는 것은 자, 여러 가지 투자가 있다면 투자자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라는 건데 이 단점을 볼 필요 없고요. 이게 평균 분산에 대한 지배 원리라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나타냈는데 요거를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안이 있는데 A 투자가 있고 B 투자가 있습니다. A 투자가 있고 B 투자가 있어요. 그러면 A 투자에 대한 그 위험을 나타내는 것보다 분산이라 했죠. 자, 그 다음에 A 위에 위험이 있고, 그 다음 평균은 뭘 의미한다 했어요? 수익을 나타낸다 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만약에 위험이 A도 10%, B도 10%예요. 그럼 위험이 같을 때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평균값이 이거는 30%고 이거는 20%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를 어디 하겠습니까? 네. A에 투자해야지. 자, 위험이 같죠? A 투자와 B 투자 위험이 같을 때는 투자자는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한다. 평균이 수익이니까. 그렇죠?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위험과 평균 일명 수익이 있다고요.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나타낼 때 요것이 20%고 요것도 20%야. 그럼 수익이 같죠? 평균이 같다는 거죠. 그러면 위험은 이거는 5%고 요거는 8%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위험은 B 투자가 위험이 높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 투자해? A. 자, 그럼 결론은 났죠. 이것이 평균 분산, 수익과 위험을 가지고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투자처를 결정한다. 이해됐나요? 이거를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험이 같을 때는 평균값이 높은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한다. 고로 A는 B를 지배한다 하는 거죠. 시장에는 투자자들 대부분 어디에 몰린다? A 투자사에 몰린다. 그래서 A가 B를 지배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수익이 같죠? 수익이 같을 때는 뭐가? 위험이 낮은 곳을 선택한다. 그래서 역시 A가 B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것,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위험과 평균이 있어요. 위험과 평균. 자, 요것은 5%. 자, 요거는 30% 됐어요. 요거는 8%. 요것은 20%. 자, 요거는 뭡니까? 위험이 B가 더 높죠. 수익은 A가 더 높죠. 됐나요? 그러면 각각 위험도 위험도 다르고 수익도 다르죠. 위험도 다르고 수익도 다르지만 투자자는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위험이 낮은 것이 A고 또 수익이 높은 것도 A죠. 위험과 수익이 다르지만 두 개 다 분석해도 뭡니까? A가 선택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자, 화살을 방향해 보세요. 수익과 위험의 방향이 각각 다르죠. 수익과 위험의 방향이 각각 다를 때는 하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A 투자가 있고 B 투자가 있을 때, 자, 위험, 평균 있어요. 자, 두 개 다 같아요. 자, 요거는 10%, 요거는 30% 됐어요. 두 개 다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8%, 요거는 2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방향이 한쪽으로만 다 기울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평균이나 분산으로 어느 것을 투자할 것인지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 말은 뭡니까? 위험 수익이 모두 낮거나 위험 수익이 모두 높은 쪽은 위험과 수익이 모두 높아버리면 투자자는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없다. 뭐예요?
평균 분산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없더라 말이죠. 왜? 위험을 보자면 A를 선택하겠죠. 위험이 낮으니까. 수익을 보자면 B를 택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높거나 둘 다 낮을 때는 평균 분산 지배율에 쓸 수 없다. 그럼 이럴 경우에 이렇게 경우에는 이제 뭘 해결하느냐? 평균 분산 결정법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는 우리가 이론적 개념에서 분산,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투자를 하는 방법과 하나는 우리가 뭐냐 변이 계수를 이용합니다. 하나는 무슨 계수? 변이 계수. 변이 계수를 이용합니다. 이 변이 계수는 도름 변이. 이제 이것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변이를 쓰자. 다른 방법을 쓰자 이 말이에요. 그 변이 계수는 분모 분자 값이 어찌 되느냐? 우리가 수익이 분모가 수익입니다. 수익. 그럼 평균 값이죠. 그다음에 수익이 위험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럼 분모는 수익이고 분자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분수의 결과가 나올 건데 이 분수의 결과값이 줘. 자, 우리가 분모와 결과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고 곱하는데 반비례 관계고 위험과 결과는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변이 계수는 분모 분자가 수익이 위험을 감당하는 비율인데 우리는 수익이 높을수록 좋아하죠. 위험은 낮을수록 좋아한다 했죠. 방금 우리가 평균 분산에서 수익은 높을수록 좋아해요. 투자자들은. 위험은 낮을수록 좋아해요. 그럼 수익이 높아지고 위험이 나빠지면 이거는 반비례, 이거는 비례 관계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변이 계수가 낮은 쪽을 선택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해됐나요? 그러면 방금 이 논리는 이것은 뭐를 선택할 수 없었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사용할 수 없었죠. 그러면 A의 변이 계수와 B의 변이 계수를 본다고요. 평균과 위험이 있죠. 네, 평균과 위험. 자, 이거를 하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하면은 8 나누기 20이죠. 수익에 대한 위험이니까 8 나누기 20 하니까 약 4 정도 나오는데 4자는 숫자가 나오죠. 0.04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는 3 하니까 33은 0.33 나오죠. 그럼 어느 게 더 낮아요? 이것이 더 낮은 숫자가 나오죠. 이게 더 낮아요. 이게 더 낮죠. 이거는 8 나누기 20이고 요거는 10 나누기 3이니까 되나요? 이거는 0.04고 이거는 0.3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낮죠. 그럼 이것을 선택하겠죠. 변이 계수가 낮은 것을 선택한다. 오케이? 변이 계수가 낮은 거죠. 이거는 0.3 정도 나오고 대충 되려면 정확한 값을 말고 이거는 0.3 정도 오고 이거는 0.04가 나온다고요. 어, 0.4. 0.4. 이거 0.3. 그럼 이게 더 낫네. 0.3. 변이가 낮은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됐나요? 요렇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74쪽과 275쪽 지배 원리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276쪽에 보니까 그게 4번이 변이 계수돼 있죠. 예,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험을 처리 방법 있습니다. 자, 지금 교재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거를 핵심이 지금 설명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탁 찍으려면 찍으세요. 응? 카메라. 응? 다 했나요? 예. 지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지고 위험입니다. 위험.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들을 해결해야 되겠죠. 처리한다, 관리한다. 위험을 해결하는 것을 처리한다 할 수도 있고 위험을 이제 뭡니까 발생했으면 그거를 뭡니까 누누이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을 관리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76쪽에 보면은 가로 3번 가운데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고 있죠. 위험을 처리 방법. 1번이 뭐 됐나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처리 방법에 자, 첫 번째가 제외시킨다란 말은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는 위험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회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적은 곳에 투자를 한다 말이에요. 여러 투자 중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위험이 적은 곳을 택한다. 곳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이 위험을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딱 두 가지. 요것만 하면 투자하지 않는다 하면 답이 틀린 거예요. 위험이 적은 곳에. 그럼 위험이 적은 곳의 대부분이 우리가 뭡니까? 무위험률이에요. 아까 무위험률, 위험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죠. 모든 사업은 위험이 존재하는데 위험이 없는 곳에 투자한다면 수익이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자, 그다음 두 번째 2번 있어요.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어요. 자, 뭐가 있다? 277조에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어요. 보수적이다. 보수적 예측이에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죠. 수익이 있겠죠. 수익을 예측하고 그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는 할 때면 위험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수익의 예측은 우리가 많이 예측하겠어요. 적게 보수적이라는 것은 여기에 뭡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가 있는 거죠. 피하는 거죠. 보수적이다 됐으면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보수적이라는 것은 안전한 투자를 바라는 것이 보수적 예측이라는 거죠. 그럼 수익을 높게 예측하겠어요? 낮게 예측하겠어요? 수익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수익과 위험은 무슨 관계 있었어요? 비례 관계 있죠.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죠. 그럼 반대로 수익이 높다는 것은 위험이 많은 사업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세요? 다시 우리 이렇게 봅시다. 다시 갑시다.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이 높아. 그러면 수익이 높은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소에 위험이 높은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수익이 낮은 쪽이 된다는 거죠. 그럼 수익이 낮다. 그럼 수익이 낮게 예측하고 위험은 높게 예측한다고요. 됐나요? 수익은 낮게 예측하고 위험이 높게 예측하는 것을 뭐다? 보수적 예측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것이 발생해도 데미지가 적겠죠. 손실이 적겠죠 이 말이야. 미리. 그래서 보수적 예측 방법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 자, 첫 번째 줄에 뭐가 기억이 있죠. 수익은 가능한 낮게 예측하는 것. 됐나요? 자, 그리고 니은가입니다. 이 보수 예측 방법 할 때는 투자 수익을 최대와 중간과 최소치를 추계하고 그 중에서 무슨 추계치? 최소 추계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거죠. 됐나요? 방금 수익을 낮게 예측하라 했죠. 그럼 수익은 낮게 예측할 때는 어떠한다? 최대, 그 다음에 중간, 최소 중에서 최소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수적이다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 있어요. 자, 처리방법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이죠. 자, 이건 어디서 들었을까요? 위험을 조정하는 할인율이다. 할인율인데 이것이 어딜까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에 아까 뭐가 있어요? 요구 수익률에 보면 무위험률 있죠. 무위험률. 이 무위험률은 모든 투자자가 같다 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더하는 것이 뭡니까? 위험 할증률이라 했죠. 위험 할증률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이 있으니까 투자자는 투자할 때 위험 할증률을 반영해서 조정한다 이 말이야. 요구 수익률을 반영하는 것을 위험 할증 조정률. 그래서 요것은 결과적으로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 상세 관계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분석. 뭐가 있다고요? 민감도 분석이 있어요.
자, 민감도 분석은 여기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 자, 음. 자,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 사업이 있어요. 전체 사업에서 사업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 사업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위험 요소들을 분석합니다. 그럼 그 위험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할 때 돈이 많이 쓰면 안 되겠죠. 돈이 쓰는 것이 경비라고 해요. 경비. 영업 경비 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우리가 사업 중에 투자를 했는데 공실이 발생해. 공실이 뭘까요? 공실은 내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하는데 빌려주지 못하고 비어 있는 공간, 이걸 공실이라고요. 그럼 공실률이 높아지는 공실률이 분석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사업하면은 투자하려면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모든 장사를 하려면 돈이 써진다고요. 그리고 영업할 때 운영 경비 들어간다. 영업 경비. 영업 경비 등이 발생하겠죠. 되나요? 자, 그러면 또 투자할 때는 내 돈이 아닌 타인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에 대한 위험적인 문제 있죠. 금융적인 문제 등등등등. 됐죠? 그래서 거기에 민감도 분석의 2번 봅니다. 니은에 보세요. 1번 말고 니은에 보냐. 자,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니은에 즉 임대료, 영업 경비, 공실률, 강가 보유기간, 가치 상승 등과 같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했을 때 투자에 대한 순행가나 내부 순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최소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예, 그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해서 최소치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민감도 분석이란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뭐 한다?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거야. 이거 하면 돼요. 위험 요소를 분석하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됩니다. 자, 넘겨서 그 다음에 279쪽 갑니다. 279쪽에 보니까 이제 뭐가 있느냐? 넓혀보기 있어요. 자, 넓혀보기. 그 넓혀보기 내용 안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한 것은 무슨 방법이야?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 처리 방법을 했고, 그 다음에 요 위험을 이제 관리하는 방법. 위험을 뭐 한다? 관리한다. 저거는 처리 방법, 이거는 관리의 방법이에요. 자,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 위험을 재배시키는 방법이 있고, 보수적 예측 방법이 있고, 해결한다 있죠. 그 다음에 위험 할증 조정률이 있고, 민감도 분석법이 있었어요. 근데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자, 하나는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아까도 저기 위험 재배, 위험 회피 있었죠.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아까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적은 곳을 선택하는 방법을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 다음에 위험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험 보유. 자, 위험을 보유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미리 내가 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것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 사전에 위험을 보유한다는 것은 사전에 위험이 발생할 손실분을 미리 보충해 두는 방법.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관리를 보면 우리 어차피 아파트는 건물이잖아. 그럼 건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있는 건물도 노화될 거고 파손될 거고 색도 바래질 거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고장났겠죠. 그럼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를 낼 때 그때 사건이 탁 일어났을 때 아파트 주인들에게 돈을 한꺼번에 목돈을 내라 하면 내겠어요?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매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할 때 장기 수선 충당금을 미리 지불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미 이제 어떤 사건이 들을 때 도색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고장내면은 이미 지급한 충당시킨 돈이 있잖아. 그 충당시킨 돈을 가지고 쓰면 아파트 빚만이 별로 없겠죠. 이미 모아둔 돈을 가지고 하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보유입니다. 위험 보유라는 것은 미래에 지출될 것을 미리 대비해서 보유하는 것. 그래서 대부분 성격이 충당금 성격이에요. 무슨 성격? 충당금 또는 준비금 이런 성격들이 위험을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위험 보유, 충당금, 준비금 성격이다. 됐나요? 충당금, 준비금 성격. 그 다음에 위험 관리 방식에서 증가라고 했어요. 자, 위험 증가는 더더욱 또 중요한데 위험을 증가한다는 요게 전자는 전할 전자야. 내게 부담되는 내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내가 부담할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야. 이게 증가라고요. 자, 그래서 위험 증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뭐 화재 보험료 보험을 가입한다고요. 보험을 가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을 가입해 두면 뭡니까? 어떤 사고 뻥 터질 때 내가 지출할 목돈을 어디 보험회사가 대신 지불해 주잖아요. 그것을 보험 가입이다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 서왑이라는 거 있어요. 서핑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서왑하는 거 교환행위 무슨 행위? 교환행위. 서왑이라는 것은 교환행위라고 그래요. 교환행위. 그러면 지금 내가 A라는 것을 하고 있을 때 A가 내게 불리하다. 그럼 또 다른 방법이 B가 있다면 그와 바꾸는 거. 원 계약은 A 계약을 했는데 이게 불리하니까 B 계약을 하는 걸 계약을 갈아타는 것을 우리가 서왑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요 서왑 측의 문제는 대출 기간이 있어요. 대출 기간 금융기관 은행이라고요. 그럼 대출 기간이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겠죠. 이자. 그럼 거기에는 이자율이 있는데 처음 계약 시점부터 만기 시점까지 이자 바꾸지 않겠어요 하는 것은 이라고요. 무슨 이자율? 고정 이자율. 그런데 중간중간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바꾸겠어요. 3개월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이자를 그때 3개월이 오면은 그때 시장의 상황을 보고 또 이자를 바꾸겠어요. 또 3개월이 지나면 또 그때 상황을 보고 이자를 바꾸겠어요. 이걸 변동 이자율이라고요. 그러면 대출기관 입장에는 그 고정 이자를 하면 위험이 있다도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 변동 이자율은 위험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출기관이 처음에 무슨 이자율 하다가 고정금리 금리가 뭐다? 이자율인데 고정금리를 뭐로 전환한다? 변동금리로 갈아탄다고요. 이것을 대출기관이 차입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누가에게 증가시킨다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기관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대출기관이 누가에게? 차입자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차입자에게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체로 보험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제 대표적인 관리란 말이죠. 통제합니다 하는 거죠. 그럼 이 통제적인 문제에서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느냐? 여기도 민감도 분석도 있고요. 위험 조정 할인율도 있고요. 있는데 여기서는 포트폴리오 있어요.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대표적이다 하는 겁니다. 279쪽의 맨 아래 부분에 보면 4번 위험 통제 있죠. 자, 위험 통제는 손실을 발생 횟수나 발생 규모를 줄이려는 기법이다. 손실을 발생 횟수나 발생 규모는 줄이는 기법으로서 도구 또는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민감도 분석이 여기에 해당한다. 위험 통제 방식에는 뭐가 있다고요? 민감도 분석도 하나의 그 방식 일환이다. 민감도 분석도 아까 위험 요소들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분석해 가지고 그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이라고요. 또 위험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있다? 분산 투자.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빠르게 문제 한번 볼까요? 280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 있어요. 예.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자 위험 회피자라고 있고요. 1번이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라 했죠. 자 2번이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있고요. 자, 요거를 만약에 2번이 조심할 것을 기대 수익률의 평균이 있는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을 평균하면 안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에요. 자, 3번은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하죠. 수익은 낮게. 미래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 되나요? 제거할 수 있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경우에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아니고요. 높은 할인율이. 위험이 높다면 자 위험이 높다 했죠. 그럼 위험이 높으면 뭐가 예상되는 수익이 높겠죠. 그러면 이 수익률이다. 수익률이 높다. 그럼 여기서 미래의 수익률이 높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요것이 미래의 수익이 높으니까 다시 현재로 돌리는 것이 할인율이라고요. 그러면 할인율도 높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것도 높이 많이 떨어지죠. 간단히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요렇게 높이 올라갔어요. 그럼 원리처럼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거하고 이 정도 올라가 떨어지는 거 다르잖아요. 이 정도 올라갔을 때 할인되는 거하고 이 정도 올라갈 때 할인율. 그럼 높이 올라갈수록 할인도 크다는 거죠.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 수익률이 곧 할인율이라고요. 원 상태로 돌아오려면 올라갔다가 원 상태로 돌아오려면 높이 올라갈수록 원 상태로 돌아오는데 기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정하는 게 아니라 높은 할인율을 정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이 민감도 분석은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을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여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위험 요소, 투입 요소죠. 그 결과치에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보겠어요. 자, 포트폴리오가 뭘까요? 포트폴리오란 말이 분산이에요. 위험한 투자가 있을 때 우리가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투자하는데 내가 로또 복권이 당첨해가지고 한 20억이 순간에 딱 들어왔어요. 네? 요즘 뭐 20억밖에 안 되죠. 10몇 억밖에 안 돼. 로또 당첨돼도. 요즘 강남 아파트밖에 못해. 그 로또 복권 당첨 내가 20억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어디 쓸 거냐. 그래서 내가 한 방에 뭡니까? 한 방에 한 곳에 다 투자했어요. 한 곳에. 근데 그 사업이 안 되면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한 곳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열등분 나누는 거예요. 열등분. 그럼 열등분 나눠가지고 이거를 투자를 여러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은 사업마다 수익성이 갈타져 달라요. 사업마다 수익성이 다르겠죠. 그러면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속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상세를 가니까 손실이 줄일 수 있다. 그게 분산 투자다. 이런 거예요. 포트폴리오.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포트폴리오 알아보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